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철도노조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조작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승객이 15명인데 영무원은 17명이라는 쌍용역 사례였는데요. 이 기사의 팩트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또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2월 26일자 동아일보 5면에 하루 승객 15명 역에 영무원이 17명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발단이 됐습니다. 예. 철도노조가 파업 17일차를 맡고 있던 날이었고, 정부가 이제 공기업을 대수술하겠다라는 이른바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정도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예. 기사에는 이제 강원도의 한 기차역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제 사진이나 등을 통해서 쌍용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이제 작성이 됐는데요. 2010년 철도 운송 수입이 1,400만 원인데에 비해 인건비는 11억 3,900만 원이었다.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표까지 그려서 아주 그래픽으로 부실철도 코레일 이런 제목을 달아갖고 예. 나는데 이제 이런 구조 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성노조 탓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이후에는 이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방만경영이다. 양심 없는 귀족노조, 노조의 폭거이면서 만행이다. 이런 분노의 글들이 SNS를 달궜고 이 뉴스를 시초로 해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종편 등을 통해서 이제 재생산이 되고 재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코레일의 부실, 그다음에 방만경영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뉴스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단독 보도였죠, 나름. 예,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승객 15명, 하루에 승객 1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영무원이 17명이 되느냐, 이게 그런 초점을 취지였죠. 맞춘 거네요. 예,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이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 네. 노컷뉴스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노컷뉴스는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보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 노컷뉴스가 이제 심층 취재후 전혀 다른 팩트를 내놨는데요. 예. 노컷뉴스 입장은 한마디로 이제 왜곡 보도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보도가 이제 왜곡 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쌍용역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중심이 되는 역이 아니라 화물이 중심이 되는 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객 하루 승객 15명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객을 이제 하는 역이 아니라 주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하루 화물 15만 톤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3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근무 인원이 오히려 빡빡한 편이다. 이 역의 운송량에 비해서 화물 운송량에 비해서 예.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 지출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3조 2교대 한 해 수입이 96억 원에 달하고 이 역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기사에서 누락이 됐고 했다는 부분들을 노컷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근무도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노컷 뉴스에서 동아일보 보도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것은 예. 전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앞에 놓여진 맥락이나 뒤에 있는 배경을 빼버린 채 딱 어떤 특정 숫자 하나를 제시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로 이제 마사지가 된 전형적인 기사였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해 수입 96억 원을 누락시켰다는 건 이건 정말 의도적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네. 예. 이 역의 특성을 설명을 했더라면 15명의 승객이라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예.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동아일보가 이제 이 기사를 어디 대해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인지는 동아일보 기사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동아일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여기를 확인 취재를 해 봤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조상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당사자 확인은 이제 취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일 텐데 예. 쌍용역 영무원들이나 역장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네한테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예. 동아일보 기사 이후에 이제 쌍용역에
근무자들은 이른바 이제 꽃보직이다. 이런 이제 비아냥과 조롱을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억울해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이제 당사자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이 보도가 된 것 자체가 이 보도의 어떤 완결성이나 그 품질을 말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쌍용역 뭐 역장이라든가 근무자들한테 뭐 전화 한 통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죠. 역장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해당 기자는 누구를 취재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죠? 네, 이 기사의 출처는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동아일보 기사가 작성이 됐고 이후에 뭐 이 기사가 이제 대표적이고 이 기사 외에도 보수 언론들에서 작성한 기사들의 대부분의 출처가 이제 국토부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대변인은 이제 노컷뉴스 보도 이후에 그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철도 파업 중이라 급하가 자료가 만들어지고 제공돼서 누가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 이제 자기네가 제공은 했지만 뭐 정확한 관계를 밝히지는 않은 건데. 근데 이제 국토부가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출처로 하는 자신들이 뿌린 자료를 출처로 하는 기사가 나오면 이걸 엄청나게 자기네 공식 계정 트위터로 리트윗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동아일보 기사만 하더라도 13차례나 무려 그 같은 기사를 리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그 뉴스의 말하자면 출처, 제작, 생산, 유통에서 국토부가 다 이제 관여를 하고 이런 여론을 재확산시키는데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컷뉴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매체에 똑같은 기사가 동시에 나가고 이어 일사불란하게 문제의 기사를 트윗한 것을 보면 국토부가 허위 자료로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노컷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쌍용역 관계자들의 입장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라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좀 갈 법한데 네. 어떤 입장입니까? 그 당사자들은 일단 이 기사에 몹시 억울한데 이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성이 좀 있어서요. 예, 공기업에 이제 공기업에 이제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없었던 것 같고 철도 노조 차원에서는 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프레임과 이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게 그 이 양반들이 그 너무 인건비가 비싸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뭐 잔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쉽게 반응을 하는 또 이슈이기도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여론 공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노조는 그런 부분들의 팩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국면이 파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 못 찾아내겠습니까? 아, 그럼요. 뭐. 내부 감찰해 보면 네. 금방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제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이른바 공기업 정상화 나서면서 뭐 그 해당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이 너무 과하다, 인건비 과하다 이런 좀 논리를 내세워서 뭐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보수 언론들과 그 정부 기관의 어떤 협동 플레이의 좀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어떤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걸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아예 홍보하는 형태로까지 언론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공기업 문제라든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보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뭐 정부의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제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권원일체 상황이 아니라 아예 혼연일체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혼연일체가 됐다. 자조적인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들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당위성만 입각해서 그 작성된 자료들이 추가 취재나 분석 없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도 기본적인 정책 자료들에도 요새 다 엠바고를 겁니다. 그래서 그 엠바고를 걸어서 이 엠바고 3시까지 엠바고다. 뭐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보도하는 매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솎아내고 예. 이런 형태의 이제 일상적인 이제 길들이기들을 하고 있고 기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또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공기업의 파티를 끝내겠다. 이런 정부의 레토릭이 현재 거의 모든 매체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그 정상적인 이제 언론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가져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이걸 단독 보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다른 매체들은
이런 기사 보면서 물먹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나중에 그렇죠. 뭐 추정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는 따라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정부 출입처 보도들이 보면 어떤 자료를 우리에게 달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말하자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먼저 따내는 그러니까 시간차 특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정부가 언론을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동아일보를 줬으니 다음에는 다른 매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의 관계 맺기와 길들이기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출입처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암묵적인 합의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좀 정상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자료를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의 기획기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획기사라는 건 어쨌든 편집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만드는 기사들인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얼마나 언론이 퇴행적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한 기자께서 동아일보 해당 기자를 인터뷰하거나 네. 전화로 취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아일보 보수 언론들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나간 기사에 대해서 예. 검증이나 반론이 들어오면 일절 취재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하셨는데 예, 저희 매체에서 한번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동아일보 쪽에 편집국 차원에서 다 커팅이 되고 뭐 기자들은 대체로 나서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예. 이제 노컷뉴스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취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뭐 기자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아니었습니까? 동아일보 기사 자체가?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도 좀 약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 언론이 이런 프레임에서 오랫동안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좀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런 이제 그러려니 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미 보도된 기사의 팩트를 재확인한다든지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상호 간의 언론 비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매체 간에 매체끼리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들의 관성적인 어떤 태도 그러려니 이 매체는 그러려니 이걸 좀 넘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면 또 굉장히 또 다른 팩트들이 발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대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자료를 못 받아서 물먹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취재를 못했을 때 네. 정말 물먹었다 뼈 아프게 느끼는 그런 언론 환경이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였습니다.